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치약 개발자 배길몽입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에 우주 이론은 대부분 다 틀렸다. 그리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도 틀렸다. 심지어 전기 이론도 틀렸다. 모든 게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런 이론으로 만든 모든 기계들, 미사일, 인공위성 이런 것은 왜 잘 떠있고 잘 돌아갈까요? 그런 의아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론이 아주 가짜는 아니거든요. 거의 진실의 99% 비슷합니다. 그러면 1, 2% 혹은 5%의 오차는 뭘로 메꿀 수 있느냐? 모든 기계는 허용 오차,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론에는 이런 계산값이 나오는데 실제 해보니까 조금 틀려. 그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론에 오류가 있더라도 다 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 전에 왜 학문에 오류가 발생했느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도덕경이라는 책의 첫머리에 보면은 옛날에는 돌을 닦는 게 학문을 하는 건데, 돌을 닦는 사람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무욕의 관법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우리 지금의 과학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지식을 틀린 것이 서로 섞여 있어도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편견에 의해서 계속 학문을 닦아나갑니다. 그 기초지식이 잘못된 기초지식에 의해서 거기다 탑을 하나 더 쌓고 더 쌓아봐야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대로 갑니다. 왜? 현대 학문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학문을 배우는 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배워가지고 해놓은 것을 어떻게 아까워서 버립니까? 새로 시작할 수도 없고 그 위에다가 탑을 쌓듯이 한 층 한 층 더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것이 섞여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 잘못되는 이론에 의해서 과학자들은 소위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건 돈이 들어갑니다. 수십억에서 심지어 수백억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 프로젝트 하면서 돈 챙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새로운 이론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는 바쁘기도 하지만 굳이 그것을 채택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현대 학문은 일종의 종교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그러든 말든 우리는 그걸 계속 배워왔고 그것을 익혀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치 상태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맞는 거야. 상대편은 틀린 거고. 그것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이 사회에 잘못된 것이, 이 사회에도 선보다는 악이 더 판을 치고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악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그러니까 꼭 선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듯이 학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이론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패거리가 많고 주장이 강한 사람들께 통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주 전혀 틀린 걸 갖고 주장하지는 않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주장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도 야당은 야당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것에 먹혀 들어가는 거죠. 전혀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한다면 먹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 오차들, 오류들이 있지만 그냥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학문을 하려면 이 편견을 없애고 사심이 없는 무효계관법으로 일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사물을 관찰할 때 본질과 현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뭐 편견만 없다고 되는 게 아니죠. 관찰하는 방법이 정확해야 됩니다. 본질과 현상을 과학자들은 잘 구분을 못하고 뭉뚱그려 섞어가지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물체라는 건 원래 색깔이라는 게 없습니다. 밤이 되면 새카맣습니다. 저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것은 빛의 장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물체에 부딪혀가지고 파장이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바뀌면 그 물체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빛이 파장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은 그 물체가 빨갛게 보이는 것이지 물체 자체가 빨갛거나 파란 게 아닙니다. 물체는 색깔 자체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보면 그게 진실입니다. 색깔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낮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착각해서 빛을 보는 거죠. 그와 같이 본질, 색깔이 없다. 색깔은 현상이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소리도 그렇고 모든 우주 현상은 이와 같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미시적으로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겉에서 전체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안에서만 보면 착각합니다. 안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밖에 나와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를 볼 줄 알고 부분과 전체를 다시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나타나 장소를 이동해서 또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났을까? 미래에도 이렇게 될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구하고 공간을 바꿔서 수평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똑같이 일어날까? 장소를 바꿔서 비교 연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모순점이 있는지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나를 보면은 그 자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와 대립적인 요소가 항상 우주에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을 공부합니다. 물질만 공부한다고 물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같이 공부해야 물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개의 대립적인 요소로 모든 우주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그러면 땅만 연구한다고 될까요? 하늘도 같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제 물질을 공부하면 물질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연을 공부한다면 또 사회를 공부해야 됩니다. 비교해 봐야 되니까요. 거기서만 일어나는데 이쪽에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닌가? 여기서는 이런 법칙이 통하는데 이쪽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확대해 넓혀가면서 모든 것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들이 말하는 저 세상 혹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은 혹시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주에 있는 한 부분이라면 모두를 통틀어 공부를 해서 모순점을 찾지 않고, 지금의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만 죽으라고 연구합니다. 자기 분야만 연구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또 뭐가 과학자들이 잘못하느냐? 우리 현재 자연을 모두 수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학은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수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수학으로 가지고 과학을 자꾸 설명하려니까, 자연을 설명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학의 최소값은 자연의
최소 입자들의 크기보다 무한 배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설명하면 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꾸 그렇게 설명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 그러니까 일종의 소학을 종교처럼 믿습니다. 소학으로 증명된 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은 직선이 아닙니다. 소학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곡선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소학처럼 이걸 직선으로 생각해서 분석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린 철도라는 게 하늘에서 보면 곡선입니다. 그런데 개미가 바라보면 어떡할까요? 개미가 철도 위에서 보면은 개미는 자기 눈앞에 그 1m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개미 눈에는 이게 직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선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적은 구간에서는. 짧은 구간에서는 그걸 직선이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그 오차라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학문도 똑같습니다. 우리 학문은 물리학에서 이론이 생물학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화학에서 된 이론은 또 다른 데도 적용이 안 되고 각자 자기 분야에 자기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왜? 철도로 말하면 그 1m 구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데 1m 구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주의 이론은 여기서 통하면 저기서도 통하고 물리학에서 통하면 화학에서 통하고 화학에서 통하면 생물에서 통하고 이 세상에서 통하면 저 세상까지 다 통해야 그것이 진리인데 현재 과학이론은 다 분야마다 다른 이론이 존재하고 예를 들어 같은 물리학에서도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이 다릅니다. 거시이론을 미시에 적용하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미시이론을 거시이론에 적용하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럼 뭐냐? 그 부분을 거기서만 맞는 거예요. 그 부분 짧은 구간 1m 안에서는 철도가 직선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미사일 같은 경우에 날아갈 때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한 목표치로 날아갈 거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밀 계산을 하더라도. 왜? 미사일이 날아가는 과정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기압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계산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계산대로 안 갑니다. 말을 바꾸면 어차피 이론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 날아가면서 계속 조정하는 조정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맞을 걸 알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조정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대략 계산해가지고 일단 미사일 쌓아놓고 시작합니다. 가면서 계속 궤도 수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론이 좀 틀려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면서 다 자기들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론 좀 틀리면 별 문제점을 못 참고 그냥 계속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든 로켓이든 비행기든 이론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 오차는 현장에서 조종사가 예를 들어 수정합니다. 이론대로 놔두면 굳이 조종사 필요 없죠. 계산대로 다 날아가고 계산대로 다 할 거니까. 그러나 왜 조종사가 필요하느냐? 이론대로 안 가거든요, 비행기가. 그러면 중간에 수동으로 자꾸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현장 때문에 빚어진 오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 가는 건데 현장에서 다 수정해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론이라 할지라도 인공위성은 오차 수정하면서 잘 떠 있고 유도탄도 계속 오차 수정해 가면서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론이 잘못돼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